에그플레이션이 좀 너무나 상승 연속적으로 자기들만 가니까 다른 애들 낄 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걔네가 쫙 빠지니까 괜찮은 애들이 막 보이죠. 예를 들어 관련주들. 대표님, 보혜씨였어? 대표 그건 무슨 책이에요? 제가 이제 뭐 5권의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20만 가까운 20만이 아직 안 돼서 참 속상하네요. 어쨌든 20만 가까운 유튜버라서 이렇게 출판사에서 가끔씩 저한테 책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쓴 삼박자 투자법과 슈퍼게임 양초보 주식 수업 책을 쓴 이레미디어에서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책이 나오거든요. 신간이. 근데 매달 이렇게 저한테 책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는 이거는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런 책이 가끔 있는데 오늘은 너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는 뭐 이거 뭐 광고 의뢰를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이름이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신간을 봤는데 이 책은 좀 우리 백조님들에게 자발적으로 저는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자발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잘 들어보세요. 책 제목은 오토어예요. 자동 전쟁이야 뭐야? 오토가 우리가 이제 오토모빌리티 그래서 자동차죠. 그래서 자동차 전쟁이라는 뜻이겠죠. 이제 좀 감이 오죠. 왜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왜냐면 제가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테마가 자율주행이라고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전기차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전기차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의 시대가 곧 우리의 미래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고 애플이 스마트폰 때문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됐듯이 지금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미국의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자율주행에 뛰어든 이유가 자율주행 차를 선점하는 기업이 세계 시총 1위가 되는 게 거의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오토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백조님들 중에 제 영상을 1년 이상 보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시겠지만 작년에 메타버스를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매번 잡아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생활 속의 팁들이었죠. 메타버스라는 책이 작년 연초에 여러 번 물건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 5권 책을 쓴 베가북스에서 작년에 메타버스 관련 책을 냈었는데 그때도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세상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근데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면서 작년에 메타버스 열풍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올해는 자율주행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올해는 자율주행 시대가 오리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아직은 멀었어요.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직은 먼 거죠.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그 생활 속의 팁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어제도 사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죠? UAM까지 아주 알파벳 하나하나까지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UAM까지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정말 생활 속 깊숙이 하나하나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율주행 우리의 미래를 책으로 접하고 싶다면 디트로이트 엔지니어가 말하는 자동차 전쟁 누구나 자동차 산업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과 전기차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 산업의 변화에 대한 책을 제가 오늘 정말 자발적으로 책 추천 오랜만에 해드렸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악플은 아니에요. 악플은 아니고 그냥 댓글인데 어제 제가 이제 그 곡물가 인상 관련주들이 사실 저는 주식을 20년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전문가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전 자동차 전문가도 아니고요, 농산물 전문가도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요,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실전 투자 전문가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댓글 다는 어느 분보다 또는 유튜브에 나오는 어느 분보다 실전 투자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뭐 악플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확실히 주식은 탐욕과 공포를 잘 다스려야 되는구나.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탐욕을 갖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런 업종이 요즘 좋아요 라는 말도 하지만 아주 가끔 이 업종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뭐 이 업종에 관심을 가져요, 이 업종이 좋아 보여요 할 때는 뭐 그 업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나 세무사님하고 의견이 똑같아요 하고 좋으면 되는 거고, 또는 관심 없던 분들은 관심 없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어제처럼 에그플레이션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제 좀 대천정 찍을 날이 가까워지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갖고 있는 분들은, 에그플레이션 갖고 있는 분들은 속상하겠죠. 근데 제 기억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어떤 업종 이제 많이 왔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댓글이 별로 안 달렸었는데 어제는 한 4개인가 달리더라고요. 4개인가 달렸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에그플레이션은 진짜 끝났겠다 댓글 딱 보고 느꼈거든요. 왜? 심리의 그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탐욕과 공포가 꼭 다스려야 되는 건데 자신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탐욕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 댓글을 보면서 에그플레이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탐욕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끝나는 시기가 가까워졌는데 근데 뭐 오늘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보기엔 끝난 종목들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닥에서 2배, 3배 오른 종목들이 대음봉의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면 80%는 끝난 거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 종목이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농산물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율주행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약바이오 전문가도 아니고요.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실전 투자 전문가예요. 그러면은 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약간의 그런 경고를 하면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동의하면 되는 거고 뭐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 아니면 되는 건데 공격적으로 댓글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뭐라고 달았냐면 뭐 지금 이제 농산물 시작인데 이세무사님 세상 물정도 모르네 뭐 이렇게 해서 세상 물정 나 많이 아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 제가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정말 2배, 3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 물정도 모르네 그러길래 제가 세상 물정은 몰라도 어쨌든 주식은 장담하는데 댓글 다는 모든 분들보다 주식은 더 잘하니까 저는 주식의 관점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의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려서 좀 에그플레이션들이 좀 이렇게 위험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탐욕이 깊을수록 끝은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거래소 보겠습니다. 1.1% 거래소 지수 오늘 하락했는데 그나마 1.1% 하락은 다행인 거예요. 왜 다행이냐면 시초가가 마이너스 1.4%였으니까 양선이잖아요. 양선.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 양선 마감을 한 게 아주 다행이다. 사실 오늘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커뮤니티 우리 평생회원님 방이나 아니면은 멤버십 회원님들 이렇게 방이 있잖아요. 그 방에 제가 정말 거의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침 시장을 올렸어요. 아침 시장. 왜냐면 다들 좀 미국 증시 나스닥이 4% 빠져서 힘들어 하실 것 같은 생각에 이렇게 올려드렸죠. 올려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은 아니죠. 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잘 대응을 했으리라 보고 어쨌든 양선 마감한 거 아주 다행이다. 거래소. 전저점도 안 깼고 근데 사실은 아쉬웠던 건 미국 증시는 깼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밤에 2, 3월의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2, 3월의 저점을 깼고 반면에 우리 증시는 지켰다. 그래서 지킨 게 좋은 거죠. 차트상으로는 양선 나왔고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선 전환은 못했지만 아랫꼬리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쨌든 저쨌든 다행스러운 하루였다. 미국 증시 4%, 나스닥 4% 빠진 거에 비하면 다행스러운 하루고요. 반면에 오늘 장중 나스닥 선물지수가 좀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했거든요. 특히 실적들, 빅테크 실적들, 사실 어제 테슬라가 10%나 빠지면서 많이 걱정들을 했는데 그래도 빅테크 실적들 좀 괜찮게 나온 종목들도 섞여 있고 해서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가 플러스로 전환한 것도 장중 아랫꼬리 만들거나 양선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긍정적 영향을 미친 거죠. 자, 시가총액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할만합니다. 삼성전자도 별로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속상해했어요. 많은 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별로인 건 별로인 거죠. 이 차트가 진짜 약한 차트거든요. 계속 연중 최저점을 깨는 차트잖아요. 바닥이 없단 말이에요. 바닥. 종목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닥을 다지지 못하고 매일매일 연중차점 깨고 내려가서 오늘 65,000원까지. 그럼 이제 6만 원의 중반이니까 5만 9천 원도 찍을 수도 있는 거죠. 6만 원의 중반까지 밀렸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일단 바닥이 없이 내려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그나마 시초가에서 양선 나와서 다행스럽고 SK하이닉스도 좀 많이 빠졌고 네이버도 많이 약하네요. 네이버도 많이 약하고 그나마 삼성 SDI는 좀 장대 양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시초가가 마이너스 3.6%인데 고가가 1.7%. 저점과 고점의 폭이 5% 돼요. 5%. 삼성 SDI. 그 다음이 지수 대비 저는 좀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가 좀 좋아 보였거든요. 최근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가 참 좋습니다. 마치 제가 오늘 오토 계속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이야기했던 것과 이 차트의 움직임과 비슷해요. 차트가 현대차 기아의 차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금융주 KB금융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KB금융뿐 아니라 다른 금융주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금융주도 금리 인상 시기니까 금융주는 좋아라는 공식은 사실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고, 오늘 조선주가 좋았어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조선주가 좀 좋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가총액,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삼성전자는 차트로는 정말 잡주 차트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회사가 무슨 400조고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가격을 점으로 찍은 차트로는 참 매력이 빵인 차트를 만들었다. 그 다음 그나마 좋은 차트고 힘이 있어 보이는 건 현대차, 기아, 이런 현대차 그룹주들 또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차라리 나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거래대금. 거래대금에서 오늘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된 건 없어요. 왜냐면 삼성전자도 한 1조 정도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예요. 팜스토리. 팜스토리. 고점이 18%인데 저점이 18%니까 상한폭이 36%고, 그리고 거래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게임주에서 어제 올랐던 게 중국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 검은 사막이 런칭이 되면서 올랐는데, 오늘은 순위가 너무 막 30위권까지 밀렸다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게임주나 엔터주는 재료 가치의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GSE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가스 관련주예요. 그래서 요 2월 말쯤에 한번 올랐던 게 가스 관련주들이 막 크게 빵빵 치고 나갈 때 올랐던 건데, 오늘 다시 한번 가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한신기계는 원자력 관련주로서 계속 움직임이 나왔고, 한일사료 마찬가지죠. 한일사료도 지금 장중 고점이 14%인데 저점이 22%니까 거의 36% 정도.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어제 그냥 귀신처럼 정확히 맞춘 거예요. 거기다가 보헤시가 또 제가 늘 말씀드렸죠. 보헤시의 지금 내공이 굉장히 올라왔다. 왜냐면 썸네일 진짜 잘 만들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에그플레이션 지금 사라고 물음표는 제가 강조드린 거죠. 이제 거의 끝이라고. 근데 오늘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끝 같아요. 왜냐면 되돌림 반등이 살짝 나올진 모르지만 이제 지저분해졌어요. 차트가 지저분해지면 사람들은 다시 보이거든요. 뭐가 보여요? 이게 얼마에서 올랐는데, 이게 2,000원에서 15,000원 왔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도대체 주식에서 이제 시작은 한 50%까지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7배가 오른 걸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요 정도까지 거래 대금 한번 봤고요.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제가 어제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에그플레이션이 좀 너무나 상승 연속적으로 자기들만 가니까 다른 애들 낄 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걔네가 쫙 빠지니까 괜찮은 애들이 막 보이죠. 예를 들어 가스 관련주들 또는 어제 제가 UAM을 강조드렸는데 UAM 관련주들 어제 올랐던 벳셀이 오늘 이연속 상승을 또 보여줬고, 또는 파이버프로는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상한가 파이버프로 또는 벳셀 또는 새롭게 움직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나아가서 우주항공주들. 그래서 이런 게 주식 투자라고. 이런 게 제가 세상 물정은 몰라도, 농산물 가격은 몰라도, 반도체 산업의 구체적인 전공정 후공정은 몰라도 주식 투자는 전문가라니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쪽이 좋아요라는 말은 자주 해도 이쪽이 나빠요라는 말 자주 안 하잖아. 그러면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근데 세상 물정 모른다고? 뭘 세상 물정을 몰라.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오늘 가스 관련주는 뉴스에도 나왔지만 천연가스도 급등 한번 하면서 2월달 이후에 이제 한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대성에너지도 2월달에 움직였다가 조정받아서 다시 움직였고, GSE도 마찬가지고, 이제 석유 관련주들도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S에너지, H화학, 경동도시가스, 흥구석유 그냥 다 꽉 채우고 있습니다. 꽉 채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닌 애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파이버프로가 상한가를 줬고, 벳셀이 16% 올랐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UAM 쪽에서 이제 확산이 되면 우주항공 쪽도 확산이 될 수 있고 자율주행도 확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UAM이 불씨가 돼서 우주항공, 자율주행 쪽으로 퍼지는 그림도 괜찮다. 자, 하락 종목 볼게요. 하락 종목 보세요. 한탑은 오늘 상한가에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 이 종목을 꼭지에 잡은 분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탐욕과 공포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도 내가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좀만 버티면 돼. 반대로 너무 올라도 아무리 믿음이 커도 야, 요 정도면은 진짜 많이 올랐네. 특히나 이렇게 재무제표와 주가가 같이 우상향하는 건 중장기로 끌고 가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매의 영역이라니까. 매매의 영역에서 고점에 물려서 저점까지 50% 차이 나는 거 어떻게 버틸 건데. 그렇다고 이런 거 한번 물렸을 때 뭐 1년, 2년 갖고 가면 회복된다고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들이 대다수 그래요. 뭐 샘표도 대운봉에 나왔고 신성홀딩스도 그렇고 KC피드, 한일사료, 팜스토리, 뭐 대한제당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되돌림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지저분한 차트는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좀 버거워. 전국에 있는 데이트레이더들이 다시 달라붙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래가 사글사글 사물어들면서 주가가 이제 점점 변동성이 낮아지는 그런 대다수의 단기 테마주도 단기 테마가 있고 중장기 테마가 있단 말이에요. 대다수의 단기 테마들이 그러하듯이 한번 이렇게 탁 물량이 털리면 그 다음에 다시 안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 왜냐면 막 양선 막 나올 때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음선으로 한번 탁 박아주면은 아 음선 바뀌었네 뭐 이러면서 좀 겁난다고요. 다시 한번 재상승을 못할까봐 그래서 좀 그런 경고를 해드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4% 떨어졌는데 우리 증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거래소는 양선, 코스닥도 윗꼬리 만들고 장중 나스닥 선물지도 반등을 줬고요. 업종별로는 뭐 크게 이슈될 만한 주목할 만한 업종은 없었다. 그나마 찾자면 자동차 쪽, 어제의 UAM, 또는 오늘의 UAM과 우주항공, 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래도 자율주행 쪽과 다 연결을 할 수 있다 정도. 그리고 이제 단기 테마로는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가스 관련주들이 오늘 제일 좋았다. 가스 관련주는 좀 더 보셔도 되죠. 왜? 2월에 오르고 오늘 오랜만에 2달 만에 오른 거니까 좀 더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락 종목의 공통점에서는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있는데 과한 탐욕은 좀 버려야 될 순간이 온 거고 그리고 특히나 초보 투자자들은 접근 금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선수들만 남아서 샀다 팔았다 하는 구간으로 진입을 곧 하니까 선수들이 아니고선 에그플레이션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첫 번째 주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과 부자의 꿈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세무사입니다. 오늘 아침 정말 오랜만에 아침 시황을 올려드렸는데요. 개파락 당연한 상태에서 투자 심리 안정과 양성기원의 마음이었는데 일단 11시 기준 거래소는 살짝 양선 전환한 상태이며 코스닥은 음선이지만 아랫골이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마이너스 1.3%, 코스닥은 마이너스 1.8%로 양시장 하락하고 있으며 일본 증시도 1.7% 하락입니다. 반면 중국 봉쇄 부담으로 글로벌 악재를 주고 있는 중국 증시는 홍콩, 상해 모두 플러스권입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 추가 하락보다 양선을 지키고 아랫꼬리를 더 만들어가는 장중 반등 기대해도 될 듯합니다. 거래소 시총상에서는 탑10에서 삼성 SDI와 현대차, 기아가 선방하고 있으며 셀트리온, 현대중공업도 1%대 상승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선주들이 강보와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업종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어제 상승한 펄어비스가 오늘은 20%대의 급락이 나오는 변동성을 보여주네요. 코스닥 1조 이상 종목 중에 변변한 상승 종목 없이 전체적으로 하락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에너지 관련주들의 급등이 가장 돋보이는 날입니다. 대성에너지 상한가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경동도시가스, 흥구석유, 인천도시가스 등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테마는 UAM 테마인데요. 도시항공교통으로 어제 첫 움직임이 나와서 마감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예상대로 오늘까지 상승이 이어지네요. 베셀, 파이버프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허스텍, 세트레가이, LIG 넥선 등 기존 우주항공 테마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어제 마감 방송에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의 대천정 위험성과 다른 테마주들과 순환매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 하락 종목 순위를 보면 신송홀딩스, 샘표, 한일사료, 샘표식품, KC피드, 대한제당, 한탑, 대주산업, 팜스토리, 이지홀딩스, 우성, 선진 등 대다수 사료주를 포함한 음식료주들 대음선의 대량 거래 나오네요. 오늘 아침까지 선도주였던 한탑은 상한가에서 마이너스 10%대까지 급락 반전하면서 사상 최대 거래가 터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음선의 최대 거래량은 80%의 확률로 대천정을 형성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과한 기대감보다 아직 안 오른 순환 테마를 공부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시기입니다. 장마감까지 아직 4시간이 넘게 남았네요. 추가 하락 없이 이 정도 분위기에서 마감하거나 조금 더 아랫꼬리를 만들어서 마감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오늘 한 줄평, 에그플레이션, 선수급 제외, 접근 금지, 모델 선구 투자, 화이팅!